이제 걷기 명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를 했는데 걷기 명상 하시는 분들이 다들 좋아하셔서 다행입니다. 걷기 명상도 우리가 수행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앉아서 명상을 하고 호흡을 관하는데 이 명상을 일상생활로 가져오는 수행이 걷기 명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관하는 것이고 그 들숨과 날숨을 관하는 것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어가야 되겠죠. 명상을 할 때는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좋았다가 명상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화내고 짜증도 내고 좋지 않은 일을 닥치면 번뇌를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명상할 때 그 고요함을 일상생활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걷기 명상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수행을 일상생활에서 하면서도 가장 고요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보기에는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행을 일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걷기 명상의 목적하고 걷기 명상하러 오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수행의 목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걷기 명상의 목적은 걷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죠. 걷는 것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등산을 한다거나 또 걷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주로 몸을 움직이고 몸을 위해서 하는 운동으로 들어가지만 걷기 명상은 수행으로 연결지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스님이 갖고 있는 걷기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왜 시작했을까? 걷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고 스스로 관해볼 줄 알고 자신을 좀 더 높은 단계의 수행자로 올려가는 시간이 바로 걷기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무작정 어디 좋은 데 가서 구경 잘하고 도반들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이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 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걷기 명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까 몸과 마음을 불자답게 더 고요하고 더 멋지게 일상생활에서도 수행자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걷기 명상 목적이고 그리고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이제 좀 더 축소돼서 본인 각자 자신 스스로를 아는 겁니다. 본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이제 걷기 명상을 통해서 내 체력이 얼마나 되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근력과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끈기와 힘이 어느 정도 나한테 있는가를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체력이 만약에 2시간이라면 그 2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장시켜야 되죠. 그래서 2시간 10분으로 2시간 10분에서 3시간으로 이렇게 체력을 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길이로 똑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좀 더 높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걷기는 어느 몇 킬로 정도 되고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걸 보통 공지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는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중간에 얼마든지 도중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로 움직여요. 내가 2시간 체력이라면 2시간 정도 걷고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체력이 더 되는 사람은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까지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걷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체력을 알고 그리고 그 체력을 제어할 줄 알고 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그리고 걷기를 할 때 내 육신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내장이나 이 안에 장기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본인이 스스로 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를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우리가 호흡을 관하는 것처럼 육체를 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걷고 쉬고 걷고 쉬고 걷고 명상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이제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좀 더 체력을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0kg를 가장 기본으로 잡습니다. 이제 10kg 정도가 나한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12kg, 13kg 이렇게 계속 키로수를 늘려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평지를 걷는 근력이 된다면 평지를 걷는 근력에서 오르막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곡선을 갖고 있는 그런 걷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또 체력을 또 만들어 가게 됩니다. 양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고 속도도 조금 더 붙고 그다음에 휴식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체력이 좀 더 늘려나가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얼마나 나를 유지해서 최선의 나의 삶을 최고의 상태까지 놓아두었다가 죽음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것의 품질이죠. 네, 살아가는 그 부분이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스스로 보고 스스로 제어하고 스스로 책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 똑같지가 않죠. 각자 다 다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수명도 다르고 업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마음가짐도 다 틀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가장 본인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주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하고 평가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겠죠. 걷기 명상을 본인 스스로에 맞춰서 가장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서로 잘 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야겠죠. 그리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안 되겠다 할 때는 그것을 멈출 줄 아는 그 힘도 있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생로병사는 남이 대신 해주지 않는다. 오직 본인만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때 모든 것, 몸과 마음을 비롯해서 가방의 무게까지, 가방의 무게, 본인이 자기 몸에 맞춰서 가져와야 할 장비들도 있죠. 뭐 무릎 보호대라든지 아니면 방이나 짚고 다녀야 하는 그 보조대라든지 입는 옷, 이런 모든 것들을 본인한테 맞추어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내 체질이 땀이 많은지 아니면 추위를 많이 타는지 아니면 추위와 더위와를 느꼈을 때 몸에 회복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생로병사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걷기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방이나 준비물은 철저하게 본인 위주로 자신을 위한 위주로 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4시간을 걷겠다 그러면 4시간을 버틸 수 있는 가방 무게여야 하고 내가 6시간을 걷겠다 하면 6시간을 버틸 수 있는 가방 무게여야 됩니다. 도반들끼리 이제 움직이고 할 때 간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본인을 위한 간식이어야 됩니다. 왜냐 5시간, 6시간을 걷는데 콩 한쪽도 짐이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항상 보시 100% 하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항상 가져오지만 걷기 명상하는 동안에 남에게 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 남의 짐을 들어주는 것, 보태지 않는 것도 그것도 보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본인이 가져온 짐을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본인이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이 낮은 사람은 본인 체질에 맞춰서 약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음식이나 단 거 종류가 다 틀리거든요. 본인의 체력에 필요한 본인의 그런 모든 물품을 본인 스스로 알아서 챙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방 챙기는 것, 먹는 것, 옷 같은 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걷기 명상을 하시다 보면 이제 요령이 늘어날 겁니다. 이 정도 걷는 속도에는 내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짐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멈췄을 때는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본인 혼자 해결해야 되고 본인 혼자 고민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생기겠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걷기 명상에는 반드시 명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명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명상 수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하고 다니면서 수행자답게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고 언행도 자기가 말하는 것도 불자다워야 되고 밝고 아름다워야 하죠. 입에 나오는 본능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달이 될지 이런 것까지 본인이 스스로 관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제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걷기 명상의 생각과 스님이 갖고 추구하는 걷기 명상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하는 시간이 우리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건강하고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행이 굉장히 좋은 수행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금까지 배워온 것보다 더 큰 수행의 결과를 성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걷기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밥 먹으면서 공양하면서 걸어 다니면서도 명상과 자신의 수행을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잘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살